자, 일단 지금까지 그러면 주식으로 번 돈은 보컬님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잖아요. 주식으로 번 거면 한 150에서 200억은 되는 것 같다. 내 올해만 번 게 한 45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45억. 오늘 주제는 바로 트레이더의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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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보컬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는 한 본격적인 트레이더는 한 1999년도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주식시장은 한 96년에서 97년도에 접근했는데 한 실제적으로 한 2000년도부터가 이제 실제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김작가 TV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사실 제가 이제 보컬님을 섭외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제가 기존에 원래 주식 투자 영상이 대부분 약간 가치 투자 관련 영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좀 정파 쪽에 좀 많이 정파. 있는데, 약간 좀 난 사파 쪽에 무림맥. 그럼 이제 사파의 뭐였죠? 그 사파 어디? 천마신군. 천마신군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뭔가 굉장한 고수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고수분을 또 누구를 초대할까 하다가 또 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보컬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보컬님에 대한 제가 소개를 가볍게만 드리면 주식 투자 경력 23년 차 전업 트레이더시고요. 실전 투자대 12회 이상 입상, 1인만 4번 하셨죠. 네네. 자, 그리고 실전 투자 이제 절대 지키자는 책 출간하셨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승부사들, 그리고 또 기타 책까지 한 3-4권 출간하셨죠. 이것까지 거의 뭐 3권? 3권. 그리고 이제 또 이 사파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주식 투자의 고수가 있잖아요. 바코드라고. 바코드 주식보다는 그냥 해외 선물 쪽이죠. 해외 선물 쪽에. 바코드님이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장담하는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주식 고수분을 오늘 만나뵙. 내가 아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식 고수 3명 중 1명이 보컬 김영준님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거기서 또 계좌를 한번 까셨더라고요. 2005년 5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식 수익이 보컬님이 1억 8,700만 원. 같은 기간에 주식 선물 2억 3천만 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식으로 9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상반기 파생 계좌로 5억 5천만 원. 총 합치면 그거 얼마예요? 총 합치면 한 15억쯤 되는 건가요? 이게 잘못됐는데. 내 올해만 번 게 한 45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45억. 네. 올해 1월부터 네. 지금 11월 한 중순까지. 자, 현재 뭐 순수 주식으로 번 돈 150억에서 200억 추정. 그 다음에 1년에 20억 이상씩 번 것만 해도 5년 동안 그렇게 벌었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보컬님에게 직접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전업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얼만큼 벌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내가 돈을 벌었다면 뭔가 자랑하는 것 같고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게 주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한테도 좀 잘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내가 얼마 벌었다? 나도 정확히 내가 얼마 번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좀 그래도 실전 투자에 대한 나갔을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입상 그 돈만 해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제가 주식 투자를 그래도 난 좀 단기 매매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않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2004년까지 깡통 계속 차다가 2004년까지 2005년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15년 동안 까진 횟수는 딱 월 단위로 2번밖에 없었어요. 15년 동안. 서브 프라임이건 이번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 매매가 되게 위험한 매매라고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험하긴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자기 거를 만들고 하면은 솔직히 좀 어렵긴 해요. 단기 매매가 어렵긴 한데, 안전 리스크를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하지 않을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곧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지금까지 그러면 주식으로 번 돈은 보컬님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추정. 뭐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쓰는 돈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저는 주식이라는 게 인생의 모토가 벌면 좀 즐기면서 쓰자, 살자, 뭐 좀 그런 거라서 주식으로 번 것만, 그럼 쓴 거 빼고. 번 것만? 네, 번 것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잖아요. 주식으로 번 것만 한 150에서 200억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대략 제가 그래도 억 단위로 벌게 된 게 한 2012년부터인가? 11년도 그때부터. 1년에요? 네, 1년에, 아니 월에. 월에? 네, 월에 1억, 억 단위로 벌게 된 게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한 1년에 한 네. 5억 정도? 와. 그 정도 5억에서 10억 이 정도인데 이제 10억이 넘어가게 된 게 한 네. 2010년도부터 야. 그러다가 이제 뭐 20억, 30억 넘어가게 된 게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매매를 안 할 때는 한 3개월도 매매를 안 할 때도 있어요. 한 쉴 때는 좀 아예 쉬고 싶다. 여행 갔을 때 네. 예를 들어 뭐 해외로 갔을 때면 주식을 또 계속 보는 것도 좀 아, 힘들잖아요. 그쵸. 좀 쉬려고 갔는데 그래서 아예 좀 안 보는 편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주식을 제가 매매 트레이더의 생활을 언젠가는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 어깨가 이게 좀 아프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가끔 옛날에는 좀 스캘핑도 좀 치겠는데 네. 이게 따닥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는 노령과 좀 경험미로 이제 그 호가의 흐름과 차트나 기업을 봤을 때 한 이 정도 떨어지겠다. 야. 좀 약간 대응 매매다 좀 예측 매매를 하는데 좀 그 당시보다는 이제 배팅을 좀 세게 하니까 네.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좀 손동작이 느린 거를 그런 걸로 더 카바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야, 어쨌든 그러면 주식으로 150억에서 200억을 벌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뭐 단기적인 좀 계좌를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보여줬잖아요. 저번 나 만나기 전에. 계좌 오늘 또 계좌를 한번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다고. 굳이. 그러면은 내가 한 달 거만 딱 공개할게요. 알겠습니다. 10월 달 거 어려웠죠. 10월 달 10월 달 너무 어려웠죠. 10월 달 11월 달 두 개만 그럼 공개할게요. 네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보컬님이 이제 주식 투자 10월. 계좌이신 거죠? 10월 1일부터 한 이 정도 벌었죠, 일단.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와 6억 7천. 다른 계좌는 또 다른 계좌도 있어요. 그거는 방송에 꼭 보여줘야 되나? 아니 안 보여줘도 돼요. 저만 볼게요. 제가 볼게. 그럼 보여줄게요. 그럼 저만 제가. 보고 제가 수치는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뭐 보여주면 보일 수는 있는데 알았어요. 네네. 한번 볼게요. 나도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KB 여기 야, 봤죠? 일기로 다니죠.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억 5천. 그리고 여기도 뭐 또 다 계좌 되게 여러 개 쓰시네요. 3개 써요. 3개. 키움증권에 있는 거. 키움증권 한번 볼까? 키움. 최초 공개네. 나 이렇게까지는 나 공개해 준 적이 없었는데. 자, 제가 진짜. 이 보컬님께서 네, 이 그 계좌에 바코드 방송도 내가 그렇게 대충 해 그냥. 이 보컬님께서 계좌에 직접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눈으로 보고 직접 팩트만 그대로 비밀번호 저 옆에서 의도치 않게 비밀번호 보고 저랑 비밀번호 거의 비슷하세요. 걸렸어요? 저랑 끝에 자리 한 자리만 비슷해요. 이거 보기는 거안 좋은데. 그래도 한 대략 그래도 한. 그렇죠. 키움증권 계좌로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억 1,300만 원. 뭐 그거 되게 뭐 대충 이렇게 합치면 파생 계좌는 아직 안 열었어요. 파생은 다음에. 야 지금 이 세 계좌 파생 빼고 주식으로 거의 한 10억. 10억 정도는 버는 거죠. 10억. 10억 넘나? 10억 넘겠죠. 왜냐면 아까 네. 계좌 한 개는 이제 1억 11월 5천. 달 것만 보여줬으니까 10월 달 거 안 보여주고 지난 10월 달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사실 지금 최근에는 주식장이 좀 좋았는데 10월 달. 10월 달에는 좀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10월 달. 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익이 그래도 한 번도 안 가졌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어려운 잠깐만요. 계좌죠. 이게 10월 5일부터 만든 계좌인데. 이 밑에부터 한 번도 안 가인 거예요? 예, 이거 저거 10월 1일인데 2, 3, 4가 이게 내가 다른 계좌 쓰다가 이 계좌로 옮긴 게 10월부터 옮겼는데 아니, 어떻게 그래도 한 번도 안 가요? 그러니까 주식을 와 이거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장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도 까지는 않았잖아요. 와 근데 나도 주식 매매를 뭐 계속 오래 할 건 아니라서. 나중에 난 노하우를 좀 다 전수해주고 싶어요. 내 있는 노하우는 있으면. 오늘 여기서 풀고 가세요. 여기 근데 그 방대한 노하우가 김 작가 TV님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야, 어쨌든 올해 10월 달에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계좌 인증하나요?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 잘 안 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계좌 까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좀 조심. 근데 앞에는 왜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사실 보컬님은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전에 이 인터뷰 촬영 이전에 술자리에서 먼저 그렇죠.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보컬님께서 제가 또 보컬님한테 요청을 드렸잖아요. 혹시 또 트레이더로서 계좌를 한번 까주실 수 있냐. 보컬님이 김 작가 TV에서 한번 까주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처음으로 봤는데 놀랍네요. 그런 거예요? 두 달에 10억 넘게 어쨌든 주식으로 파생 빼고 파생은 여기가 주로 원래 내가 파생 쪽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네. 파생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남들 앞에 파생 계좌는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걸 잘못 공부했다가 네. 오히려 이런 게 돈 버내다가 그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이 나면 오히려 더 나쁘잖아요. 이게 주식에서 오히려 성공한 다음에 가세요. 여기서 주식에서도 망가졌던 사람이
파생 가서 성공한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파생은 더 힘들거든요. 근데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파생은 뭐 해외 선물도 그렇고 국내 코스피 선물도 그렇고 코스닥 선물도 그렇고 옵션 시장도 그렇고 여기 주식 쪽에서도 성공도 못한 사람들이 파생 가서 돈을 번다는 건 나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과 파생이 있으면 주식은 그래도 당연히 어렵지만 만약에 여기 안 약간 되면 기본의 영역. 존버라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가치를 투자했는데 파생은 진짜 고수 영역. 그거는 어차피 만기가 다 있어요. 손절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만기가 있구나. 한 달마다 저기 옵션은 한 달마다 만기가 있고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있고 예를 들어 크루드 오일 뭐 이런 거 가스 해외 쪽으로는 내가 해외 쪽으로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것들도 다 만기가 있어요. 심리가 압박이 돼요. 그건 장기 투자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정치한 트레이딩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 쪽은. 선물 얘기가 나서 그런데 이게 또 보컬님이 그 해외 선물계의 거두인 박호두님과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박호두님의 실력은 진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요. 맨날 까지잖아요. 응? 이제 알았다는데 왜 까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보는 그게 뭔가 걔가 볼 때 약간 지지선을 그으면 여기 떨어지면 손절을 한다. 자기가 방송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당면을 만들어요. 이게 이 얘기했다가 점점점 길어져 이 지지선이. 그러면 자꾸 지지선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야. 다 깬 다음에 손절하면 뭐 할 거야? 그때는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원칙을 좀 안 지켜. 원칙을 안 지킨다. 근데 언젠간 그리고 어려워요. 선물 자체가 파코드가 못하는 것보다 그 시장이 쉬운 시장이 특히 나스닥 선물, 해외 선물은 우리 코스피 선물, 우리나라 선물보다 더 변동성이 심해서 더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그래. 나는 근데 그래서 그쪽 시장을 해본 적도 없고 만약에 하고 싶지도 않은 게 낮에 주식하고 파생도 만약에 낮에 할 수 있는데 밤에까지 해외 주식을 하면 힘들잖아요. 24시간. 24시간 뭐 노가다 뛰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보컬님이 사실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이 조금 저는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컬님께서 뭔가 실시간 이제 해설 방송. 이게 자, 요거 어떤 건가요? 옛날에 잠시만요. 신풍제약이랑 신일제약이 그때 급락이 많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식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신일제약을 이제 하다를 했던 그 시절을 한번 내가 그때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한 3만 주? 3만 주만 9억, 7억, 8억 정도 하다한 거네. 이게. 신일제약이랑 신풍제약이네요. 신풍제약은 뭐야 한 2만 주면 한 14억 정도 산. 그때 이제 영상 한번 잠깐 찍어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던 건가요, 그날? 그날 사실 신풍제약 전날인가 열받아서 좀 까졌어요. 한 1억인가 2억을. 아침인가 까졌어. 까져가지고 열받아서 손절하고 다시 세가지고 이제 좀 복구했던 그 영상이에요. 복구했다. 이제 스펙터클 했죠, 이날. 이날이 어느 날이냐면 신풍제약이 올해 핫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이 신풍제약 주식. 이날 이제 제가 단타를 치러 들어간 거였죠, 이날. 이날. 왜냐면 여기 개미들이 이제 끝없이 올라가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하한가 때는 맞았어요. 이날 보면은 시가에서 고가 30% 갔다가 종가가 하한가까지는 않고 근데 14%면 고가 대비 45, 50% 가까이 빠진 거잖아. 그렇죠. 여기 산 사람들은 진짜 1,000만 원 산 사람은 하루 만에 500만 원까지인 거야. 피눈물 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미수 같은 이게 그때 단기가이라서 미수가 경고 종목이라서 미수는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미수가 된다 썼으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깡통을 맞췄어요. 올라가는 거 가차 상한가 가는 거야 하고 질렀는데 갑자기 멈칫거리니까 또 쫙 빠지니까 제가 옛날에 이 매수만 들으면 미쳐가지고 나도 매수를 막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엄청 떨어진 거야. 이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하한가 맞았을 거야 아마 이날. 이거는 가대 낙폭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주택회사를 잡고 신풍제약을 좀 들어간 거죠. 이게. 많이 떨어졌겠으니까. 이게 급등주인데 급등주가 한 저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대부분 좀 반등을 주긴 해요. 근데 이게 쉬운 좀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뒤로 왕창 또 올랐네. 근데 나도 뭐 얘기를 신풍제약 지금 주주들도 있을 테니까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건 좀 그런데 업다운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좀 8,000원에서
거의 야, 8,000원. 8,000원에서 21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아니, 지금 8,000원에서 21만까지가 카카오 얼마 올랐어요? 심지어 오늘? 8개월밖에 안 된 거네요? 네. 카카오 8개월 만에 얼마 올랐어요? 카카오가 한 13만원, 14만원까지 떨어졌다가 3배 정도. 40만원까지 3배. 3배. 얘는 몇 배야? 30배네요, 거의. 83, 30배인가? 30배잖아. 25에서 7배 되겠네. 네. 야, 지금, 어쨌든 신풍제약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피눈물과 뭐 기쁨이 그래, 다 있을 것 행복을 같은데. 느낀 사람들도 있고, 예. 피눈물을 느낀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게. 그러면 여기 신풍제약 투자자분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다면? 아, 좀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이거 말 한마디에 네. 어떤 투자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괜히 뭐라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긴, 그냥. 이 또 차트까지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제가 전문가 방송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환경하거나 이렇게 전문가 해가지고 이 주식이 어땠습니까? 이 일방송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걸 하기가 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주가가 그렇죠. 떨어졌어. 근데 미안해서 그 사람 손절을 했어. 근데 네. 주가 이렇게 네. 뻔뺑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를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노코멘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냥 참 핫한 주식이다. 참 그냥 핫한 한 번만 주식이다. 보여준 거예요, 김 작가한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